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15억 달러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서 SK하이닉스가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해 2조 원대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면세업계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출의 순위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아워홈의 오너 일가 간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구지은 부회장의 세 자매가 승리했습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아워홈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총액으로 3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4.15 전 부산 현지 실사에 돌입합니다. 이에 대기업 계열사들도 부산 현지에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SK하이닉스 소식인데 2조 원대 교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주식시장에서 장 초반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84,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조 2,377억 원 규모의 해외 EB 발행을 공시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시초가가 전일 대비 3.1% 하락한 83,7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낙폭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5억 달러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 측은 교환 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환 사채란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발행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교환 사채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영업손실 1조 8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수조 원 적자가 유력한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네,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약 25조 원이었던 국내 면세점의 매출이 지난해에는 18조 원을 기록하면서 추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업계 면세업계 2, 3위를 지켜왔었던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이 이번에는 스위스 면세점이죠. 듀프리에 밀려서 순위가 한 계단씩 다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세점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롯데, 호텔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 8,586억 원에서 2022년 17조 8,164억 원으로 약 28% 감소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9조 3천억 원, 작년 2022년 5조 3천억 원대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신라도 2019년 6조 5천억 원대로 6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작년 2022년 기준 4조 3천억 원으로 감소했고 신세계도 해당 기간 2019년 4조 4,783억 원에서 2022년 3조 6,668억 원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면세업계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매출이 추락을 했는데 면세업계 순위도 지금 뒤바뀌고 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국 면세 전문지 무디 데이비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면세점 순위는 스위스 듀퓨리카 매출 9조 3,890억 원을 기록하며 롯데와 신라를 따돌리고 2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2019년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이 글로벌 면세점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뒤 매출 순위는 CDFG에 이어 롯데, 신라, 스위스 듀퓨리 순이었습니다.
면세업계는 올해부터 보따리상 손객 수수료를 조정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오전에는 아워홈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배당금 산정을 두고 구본성 전 아원 부회장과 세 자매가 치열하게 표대결을 펼쳤는데요. 아워홈 오너 일가 간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결국에는 구지훈 부회장 등 세 자매가 승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구봉선 전 부회장은 아워홈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총액으로 3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지훈 부회장을 비롯해 장녀 구미연 씨와 차녀 구명진 씨 등 아워홈 세 자매는 약 59%에 달하는 지분율을 앞세우며 회사 측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구 부회장이 제시한 30억 원 배당금 산정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장녀인 구미연 씨는 456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했지만 순이익 250억 원을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안건 산정을 철회했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당금 안건과 구지훈 부회장의 배당금 안건을 두고 표대결을 펼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자, 아워홈 측이 작년에 그 순이익 11% 수준 30억 원을 배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금을 사용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다고요. 네, 구 부회장은 올 초 해외시장 공략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국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중국 단체 급식 사업, 베트남 급식 사업장 운영 등 기존 사업은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구실을 내놨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한 폴란드를 비롯해 해외 여러 나라의 단체 급식 신규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에 B2C 제품 수출 등을 통해 해외 사업 실적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적정한 배당금이 산정된 만큼 아워홈의 해외 사업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인데요. 해외 사업을 위한 투자가 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 확대를 통한 구지훈 부회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워홈의 노동조합 측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워홈 노동조합은 오너 일가의 배당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2017년 72억, 2018년 165억, 2019년 440억, 2020년은 적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48억 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오너 일가의 천문학적 막장 배달을 당장 철회하고 직원들에게 사죄하며 바른 경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덕우 아워홈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너 일가의 고배당 요구는 막장 배달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이익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막장 배당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투쟁하며 끝까지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말한 거액의 배당금 소식과 관련해서 오너 일가를 노동조합에서 규탄했다고 하던데 오늘 회사 앞에서 시위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원 10명은 오늘 오전 7시 50분부터 본사 앞에서 배당금 전쟁 속 죽어가는 노동자들, 고용불안 조정하는 오너 일가 아웃, 양심 없는 오너 막장 배당 요구 아웃 등 피켓을 들고 구본성, 구미연 오너는 막장 배당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노조 측은 오너들이 거액 배당금을 논하는 사이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워홈이 주총 진행 중에 그 외부 시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총 진행 시간 중 아워홈은 경영권 분쟁 등 주총 관련 및 의식한 탓인지 아워홈 측은 보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본사 건물 출입구를 한 곳만 열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들어와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부산 현지 실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대기업 계열사들과 함께 부산 현지에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자, 신 기자, 롯데온이 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통해 여러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이에 특별히 롯데온이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을 맞아 이달 한 달간 부산이 이긴다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온 행사장을 찾아 댓글로 응원 문구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치킨 쿠폰을 증정하는데요. 부산이 이긴다는 뜻은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이긴다는 의미와 함께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앞선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롯데온이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엑스포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로써 이제 세계 박람회 유치 분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늘부터 부산을 찾아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부산 시민은 포함한 롯데온을 찾는 소비자에게 2030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며 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는 오늘부터 3일간 실사단 방문 기간에 숙적 SSG 랜더스와 사직 홈구장의 3연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롯데온뿐만이 아니라 지금 LG전자에서도 부산 지역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LG전자는 부산 지역 LG 베스트샵 매장 19곳 외벽에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서 운행 중인 서비스 차량 수십여 대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LG전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쓰인 랩핑 광고를 부착해 운영하는데요. 또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부산 김해국제공항 입구, 서울 파르나스 호텔 앞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5개 전광판과 전국 400개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을 상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사 업체죠. LG U+도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LG U+에 따르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LG U+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매장용 쇼핑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서면에 위치한 무인 매장인 언택트 스토어를 포함해 부산 지역 11개 직영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한정판으로 제작한 에코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1,200개 한정으로 제작된 에코백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와 LG U+의 대표 캐릭터인 문어가 함께 부착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지주회사가 기부금을 낸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은 기부금을 낸 곳이 바로 GS로 나타났는데요. 자, 신 기자, 이에 대해서 유독 GS그룹은 기부금이 사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고요. 얼마를 냈을까요? 네, 올해 국내 주요 그룹들의 지주회사 대부분이 기부금을 전년 대비 더 높였습니다. 유독 GS그룹은 기부금이 사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개선된 GS는 기부금보다 허태수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임금만 대폭 늘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지주회사 중 작년 가장 적은 기부금을 낸 곳은 GS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GS의 기부금은 단돈 3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에는 0원이었는데 작년 300만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GS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5,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8억 원으로 14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1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GS그룹의 기부금이 300만 원, 네, 300억이 아니고 300만 원인 거죠. 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그룹의 지주회사들은 그럼 얼마나 냈을까요?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SK그룹의 지주회사는 SK는 지난해 기부금이 1,0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억 원가량 줄었지만 1,000억 원대 기부금으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작년 80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포스코로 분할되며 기부금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고액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GS그룹보다 전체 매출이 더 낮은 H현대도 작년 290억 원을 기부하며 300억을 기부한 GS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특히 H현대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1,000원을 벌면 84원을 기부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은 지난해 17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기업은 이처럼 수백억 원대 기부금을 이웃사랑 선금, 장학사업, 환경보호 캠페인, 장애인 지원 등에 고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월등히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이 GS의 기부금은 300만 원은 이 기부금을 어디에 기부했는지조차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계 8위인 GS그룹의 300만 원 기부금은 중소기업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GS의 기부금은 초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GS그룹의 기부금은 이처럼 다른 그룹에 비해 형편없이 낮지만 허태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임금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허태수 회장은 지난해 급여 26억 4,300만 원, 상여 40억 7,300만 원 등 총 67억 1,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전년 급여 29억 2,200만 원에서 1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GS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허창수 명예회장도 지난해 전년 대비 4% 늘어난 15억 5,6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GS 관계자는 지주사 기부는 거의 없지만 그룹 전체를 보면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만 40억 원을 기부하고 있다며 순수 지주사인 GS보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계열사들은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업계인 SPC 삼립이 작년에 포켓몬빵으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한 증권사에서 이 업계에 대해서 SPC 삼립이 올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작년 포켓몬빵으로 인기를 끈 SPC 삼립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 최악의 영업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부의 호실적이 지속됐다며 가격 인상과 메가 브랜드 육성 노력, 푸드는 카테고리 확장, 온라인 채널 확장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리오프닝에 따라 지난 3년간 부진했던 브랜드, 휴게소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며 휴게소는 베이커리 대비 브랜드력이 낮았던 푸드 사업의 B2C 진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효용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특히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B2C 부분에 점유율 확장에 초점을 두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편의점 내 취급 품목수를 확장해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은 고부가 가치 핵심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점도 호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레깅 효과와 달러 강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4분기까지 원가 부담이 불가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레깅 효과는 원자재 투입 시차 효과로 산유 후 현지에서 원유를 구입한 시점과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뜻하는데 이에 부담이 컸던 소맥과 파묘는 이에 급등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제품 가격 인상, 곡물 가격 하락에 맞지는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3월에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약 10조 4천억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심 기자, 아무래도 이제 SVB 은행 파산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은행업계에서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 5%였던 예금 금리가 3%로 하락하며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머니무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회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5조 3,38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조 3,622억 원 급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SVB 은행의 이제 파산의 역할이 이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에 따른 탈은행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SVB 파산 사태로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10일 SVB가 파산 선언을 한 후 5대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갔는데요. 지난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5조 7,551억 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오히려 545억 원 늘었지만 지난달 15일에서 31일 빠져나간 정기예금은 10조 4,203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이 같은 정기예금 감소가 SVB 파산 사태에 따른 불안 확산 우려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가며 매력도가 떨어지자 자연스레 시중자금이 머니마켓 펀드 등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